여러분, 2차 시 수업 시작할게요. 2차 시에는 2021년도 아이덴티티 디자인 트렌드 좀, 네, 한번 같이 우리 살펴보도록 하죠. 또, 올해는 어떤 것들이 유행인지, 작년 거 분명 달랐고, 올해가 다른데, 올해는 좀 유행하는 어, 스타일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작년 거랑 비교해 보니까. 물론 계속 지속적으로 거론되어 오던 스타일은 있고요. 제일 첫 번째로 미니멀리 디자인이에요. 미니멀리스트, 미니멀 디자인. 이 미니멀리즘이라는 건, 꼭 그 아이덴티 디자인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그 디자인 부분에 있어서 어, 계속 롱런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뭐 제품이든 뭐 UX, UI든 그 다음에 인테리어든 패션이든 이 미니멀한 디자인들이 좀 항상 강세를 띠죠. 제 수업을 열심히 들으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그러한 이유는 인간 자체가 우리 뇌 자체가 음, 복잡한 것들을 단순하게 하려는 의지가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호감도를 갖고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어, 심플하면서 전달될 것이 잘 전달되고 음, 거기에 아름다움까지 조형적인 아름다움까지 더해진다면 근데 물론 모든 사람들이 미니멀한 디자인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사람들은 다양하니까 맥시멀리즘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아이덴티티 디자인에 있어서 미니멀한 건 이렇게 연상해 보면 매칭이 잘 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여기 나오죠. 미니멀리즘 변함없이 트렌드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2021년도에도 요즘처럼 다양한 볼거리가 넘치는 세상에서 사람들은 복잡한 형태의 로고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브랜드와 상호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미니멀한 로고가 트렌드를 이룰 것. 미니멀하고 심플한 로고를 만들려면 산세리프 서체나 가는 선이 강조된 서체를 사용하는 게 좋다. 너무 볼드한 서체들은 좀 그 미니멀함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거죠. 미니멀한 로고 디자인은 앞으로 몇 년간 트렌드를 유지할 것으로 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앞으로도 그러니까 작년에도 미니멀한 디자인이 포함돼 있었어요. 근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이 왼쪽이 종전의 디자인이고 이게 이제 바뀐 디자인이에요. 우리 대표적인 거 인텔 이건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는 브랜드잖아요. 브랜드이자 인텔 회사의 CI가 되겠죠. 어, 이제 이들의 대표 컬러는 이 블루였는데 그리고 이제 이 반원을 이렇게 서로 교차해서 하는 것들을 표현해 왔었어요. 이거를 다 걷어내고 포인트 컬러를 아이 쪽에만 하나 주고 그냥 깔끔한 서체로 끝을 냈죠.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어, 또 있어요. 어떠세요? 다 외국 이제 기업이고 외국 브랜드인데 단순하게 미니멀하게 바뀐 게 더 보기 좋으신가요? 어, 저도 잘 이거는 모르는 디자인이라 이걸 찾아봤더니 스페인에 있는 호텔이더라고요. 에르시아라는 호텔인데 이제 약자를 가져와서 강조해서 쓰다가 이렇게 바꿨어요. 어떠신가요? 미니멀하게 바뀐 게 좋으신가요? 나름 4성급 호텔이더라고요. 별 4개 있잖아요. 굉장히 설명적이잖아요. 호텔 에르시아 H 별표 4개 이렇게 바꾼 것까지 좋았어요. 그리고 뭐 이들만의 정체성을 약간 표현하는 그런 움직임 있는 사체를 선택했고요. 뭐 좋든 나쁘다를 평가하기 전에 이렇게 미니멀한 디자인 추세로 변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은 뭐 캐러스 트러스트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이 업체가 뭔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그 산세리프 서체로 아주 굵직하고 강력한 그냥 임팩트가 강한 로고 타입으로 변화를 주고 여전히 그 메인 컬러는 가져온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변화를 준 미니멀한 디자인. 앞으로도 내년에도 또 내후년에도 계속 유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미디어 자체가 웹 기반으로 우리가 다 이제 변화가 됐잖아요. 페이퍼 형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웹 기반에서는 더더욱 심플한 그 미니멀한 로고들이 어, 당연히 강세를 띨 수밖에 없겠죠. 복잡한 것보다. 두 번째는 뭘 것 같으세요? 맞춤형 폰트예요. 어, 이제 여기 대표적인 그 유명한 서체들이 있죠. 헬베티카, 뭐 퍼핀스, 그다음에 에어리얼 이 같은 서체 많은 유명한 이 서체가 이런 서체는 많은 유명 브랜드들 헬베티카 같은 경우는 아주 대표적이죠. 뭐 헬베티카 그 굉장히 많은 패밀리 서체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전 세계 글로벌 기업에서 헬베티카 서체를 많이 쓰고 있죠. 여태까지도 계속 오랜 시간 동안 쓰고 있죠. 독특한 서체를 사용하는 것은 브랜드를 돋보이게 하는 확실한 방법이다. 그래, 이렇게 많은 것들을 쓰긴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또 저렇게 유명한 서체를 쓰다 보면 잘 안 보이지 않을까? 다 거기서 거기처럼 보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해서 이 브랜드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기업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맞춤형 폰트 그걸 생각한 건데 텍스트 기반 로고를 만들고자 한다면 맞춤형 서체를 사용하면 좋다. 그러니까 로고 타입을 이제 여기 텍스트 기반이라는 게 그거 얘기죠. 동시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포함하면서 가독성도 잊지 말아야 된다.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자칫 그 독특한 서체를 가다 보면 가독성이 떨어지거나 굉장히 조악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서체가 독특하다 할지라도 어떤 글씨인지 알아볼 수 없다면 모든 노력이 어떻게 된다? 물거품처럼 사라질 것이다. 백문이 불여일견 한번 사례를 보죠. 음, 뭐, 네. 굉장히 다양한 자신들의 그 정체성을 드러내는 이건 좀 불편하네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뭐, 이 정도의 느낌은 많이들 써오고 있는 거고, 또 이렇게 패턴을 집어넣는 경우도 있고, 가독성이 중요하고, 그러면서 아름다운 조형성도 필요하겠죠. 여러분 어떠신 것 같으세요? 보기 좋아 보이세요? 이 정도면? 어, 맞춤형 폰트라니까 그들이 원하는 그들 브랜드 그들 기업이 원하는 브랜드니까 우린 뭐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근데 불편한 것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봐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패턴이 들어간 거 글쎄요. 지금 이 상태에서도 이 패턴이 잘 안 보이는데 이게 더 작아졌을 경우에 이게 별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그쵸? 트렌드라고 해서 무조건 베스트만은 아니에요. 그런 추세일 뿐인 거지. 거기 안에서 우리는 또 이렇게 걸러내는 눈을 가져야겠죠. 그래도 어쨌든 두 번째는 맞춤형 폰트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변함없이 나오는 게 그라디언 컬러예요. 그라데이션을 말하는 거죠. 그 그라디언트 색상의 활용은 2021년도에서 계속해서라는 말이 나오죠. 웹 디자인에서도 이 그라데이션은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거든요. 있거든요. 그래서 2021년도 그 아이덴티티 디자인에서도 많이 쓰일 계획이라고 하네요. 그라디언트는 아직도 활용할 점이 넘친다. 굉장히 다양하다는 얘기예요. 서로 다른 색상 간의 부드러운 조화는 그 로고가 평면적인 2D인데 입체감을 불러일으켜 넣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라디언트 기반 로고에 유의할 점이 하나 있다면
그라디언트 색상이 다양하기 때문에 인쇄물에서 재현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이기에 웹 기반에서는 괜찮겠죠. 근데 인쇄물에서는 그 컬러를 100% 인쇄는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인쇄를 하는 업자의 실력에 따라, 기계에 따라, 그 다음에 종이 재질에 따라 그 그라디언트 컬러가 제대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안 드러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경험해 봤을지 모르지만 컴퓨터 모니터상에서 이렇게 안 보였는데 왜 이러지 하는 게 다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도 여기 보이는 그라디언트 컬러는 굉장히 그래도 요 정도는 아주 무난하죠. 요 정도 이 정도도 다양한 편이죠. 여기도 그렇고요. 여기도 그렇고. 그렇지만 완전 지금 보이는 거에서는 보색이 되는 건 요 정도. 거의 자연스러운 부드러워 보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좀 감성적이어 보이는 게 있죠. 단 그 솔리드한 컬러보다는. 그래서 저는 저 개인적인 취향이에요. 뭐 요 정도 그라데이션은 저는 좋아하지만 너무 그 많은 색깔의 그라데이션이라고 그라디언트 컬러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자칫 잘못하면 글쎄요 촌스러워 보이기도 하는 게 이 그라디언트 컬러인데 또 사람들은 취향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통 두 가지 색깔에서 이렇게 활용되는 정도의 그 부드러운 것들을 표현하는 건 쓰는데 이렇게까지는 잘 쓰려고 하지 않아요. 제 개인 작업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또 앞에서 그 솔리드한 무채색 컬러와 딱 비교했을 때 굉장히 임팩트가 강하죠. 이러한 장점들은 있죠. 그래서 트렌드로 이 그라디언 컬러가 올해도 강세를 띨 거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업하실 때 유념하시고 참고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번째는 텍스트 파기예요. 무슨 얘기지? 형태가 완성되지 않는 단어를 보면 사람들은 무슨 생각할까요? 그 대답은 분명하다. 머릿속에 이미지를 완성하려고 노력하면서 더 주의 깊게 뭐지? 뭘 표현하려고 한 거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게슈탈트의 통폐합의 법칙 같은 거죠. 그리고 머릿속에서 그거를 연결시켜서 무언가의 도형을 찾아내고 글자를 찾아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점은 로고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미완성 선이나 흐릿한 글자가 있는 시각적 트릭이 적용된 로고는 마치 자석처럼 보는 사람을 끌어들인다라고 돼 있어요. 이건 긍정적인 부분이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텍스트 파괴가 너무 심해서 로고가 인식될 수 없다면 그건 뭐 안 하니만 못한데 또 이거는 한글에서는 힘들어요. 영문에서의 텍스트 파괴는 가능해요. 근데 한글에서는 텍스트가 파괴되면 파괴시키기도 어려운 근데 약간의 변화는 줄 수 있죠. 뭐 이응자를 파괴한다거나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일부 파괴는 가능. 그래도 영문보다는 한글이 텍스트 파괴가 좀 어렵죠. 이런 거예요. 영문은 일부가 생략돼도 충분히 이거를 S자로 인지한다는 거죠. 이게 N자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O자는 뭐 이런 식으로 가능하지 않을까요? 근데 얘네는 굉장히 다이나믹해요. 다이나믹한데 잘 텍스트를 파괴시킨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음, 어떠세요? 이거는 뭐 파괴됐다고 할 수도 없고 가장 과감하게 파괴된 것들이 얘네인 것 같아요. 뭐 이 정도면 베스트 가독도 되고 그다음에 재미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흥미로운 파괴? 한글은 파괴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영어하고 한영을 같이 혼용해서 만들고 글로벌 기업을 꿈꾸며 영문으로들도 많이 하니까 뭐 이런 식의 활용도 적용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조화롭지 못하고 가독이 안 된다면 그건 정말
몹쓸 디자인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다섯 번째 트렌드 한번 볼게요. 새로운 기하학적 형태라고 돼 있어요. 기하학적 형태를 로고에 적용하면 보잘것없던 로고도 그럴듯하게 바꿀 수 있다. 기하학적 형태가 잘 된 게 적용돼야 그럴듯하게 바꿀 수 있죠. 보잘것없는 로고를 더 형편없이 만들 수도 있어요. 두 가지 색상의 기하학적 그래픽을 교차해서 표현하면 텍스트 기반 로고를 멋지게 꾸밀 수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기하학적 모양의 조합을 통해 로고 디자인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 어떤 걸 말하냐면 이런 거예요. 두 가지 기하학적 형태로 새로운 기하학적 형태를 만들어내는 거죠. 두 가지를 더해서 삼각형과 삼각형이 더해서 뭐 화살표 같기도 하고, 또 원과 원을 겹쳤는데 뭐 보니까는 오자 뭘 이거를 대신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바뀌기도 하고, F자의 획 하나를 이렇게 기하학적 형태로 바꿔서 글자와 어우러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G하고 G자하고 O자 같죠? 그쵸? 그렇게 해서 마치 하트 같은 모양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이건 진짜 완전히 새로운 형태가 된 거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원을 이렇게 엇갈려서 이렇게 표현해서 진짜 새로운 형태가 되기도 하고, 이거 역시 동그라미들을 겹쳐서 보면은, 그러니까 기하학적인 형태 하나로는 불가능하겠죠. 이것도 글자랑 결합이 돼서 새로운 모양을 표현한 건데, 그 여러분들도 많이 쓰는 방향성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로고 디자인을 하세요 이러면 이런 기하학적 형태랑 어우러지는 거, 이렇게 뭐 글자와 글자를 겹치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그게 잘 어우러지고 이들의 브랜드 또는 이들의 기업이 추구하는 방향성과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한다면, 그래서 항상 이렇게 혼나는 경우도 있죠. 거기다 그 원을 왜 넣었는데, 그 삼각형을 왜 넣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잘 활용한다면, 그 로고 타입으로만 진행하던 곳에 생명력을 약간 불러일으켜 넣을 수 있는, 좀 활기차 보이는 그런 디자인으로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쁘지 않죠. 새로운 것들, 새로운 기하학적 형태를 만들어냄에 따라 어 크리에이티브를 한 거니까, 창의적으로. 이것도 올해 2021년도 트렌드라고 합니다. 여섯 번째, 네거티브 공간의 활용이에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디자이너들은 수년 동안 네거티브 공간을 활용해 왔다. 맞아요. 뒤에 사례를 보면 아실 거예요. 네거티브 공간을 활용하는 것은 흥미진진한 로고를 만드는 환상적인 방법이다. 이 내용들이 다 외국 내용을 번역한 거라 표현 방법이 좀, 우리나라는 이렇게는 잘 안 쓰죠. 저는 가끔 그 미국 사람들의 표현 방법을 보면 확실히 우리보다는 더 감성적이고 좀 적극적인 표현 방법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무슨 로고 하나 가지고 환상적인 방법이고 이런 말을 하나요? 그러진 않는데, 브랜드 개성 및 창의력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데, 디자인의 추가적인 의미를 통합함으로써 고객의 눈길을 사로잡을 수 있다. 아이덴티티 디자인이라는 건 제일 1순위, 2순위가 고객의 눈길을 사로잡고 기억에 남아야 되고, 브랜드 아이덴티티 같은 경우는 기억에 남아야 돼요. 이거죠. 네거티브 공간을 활용한 거죠. 이게 네거티브 공간이에요. 어떠세요?
글자 안에 이 네거티브 공간을 활용해서 앵무새? 앵무새가 등장했죠. 그리고 얘는 눈에 잘 띄는 얘를 한번 가지고 얘기해 보죠. 뭐 하는 회사 같으세요? 딱 보면. 그리고 이 네거티브 안에 들어있는 이 아이는 뭐로 보이세요? 이 네거티브 공간을 활용하는 건 그 루비네 컵이랑 거의 유사한 원리죠. 어, 어떤 게 보이세요? 알피아의 A자를 가져왔죠. 사료업체예요. 미국의 사료업체. 그 미국의 되게 유명한 CJ 그 간식 사료업체 동물들. 우리나라 CJ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CJ랑 그래서 마찰이 굉장히 심했었다고 해요. 근데 그 회사하고 뭐 아메리칸 뭐 뉴트리얼 뭐 이런 회사가 합병을 했다고 해요. 합병하면서 새로운 그 알피아 이 브랜드로 이제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면서 디자인도 이 아이덴티티 작업이 새롭게 들어갔는데 요 A 안에 멍멍이 강아지 뭐 얼룩 같지만 고양이 뭐 이런 아이들이 다 드러나지 않나요? 이거는 재밌게 잘 만들어.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봐도 알피아라는 로고를 안 쓰고 요거 하나만 봐도 사람들이 저기 강아지 간식 사료 브랜드잖아. 이렇게 인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이게 바로 네거티브 공간의 활용이고 왜 디자이너들이 이 네거티브 공간을 활용하는 디자인에 대해서 오랫동안 매력적으로 생각해 왔냐면 그들의 창의적인 생각들을 좀 반영시킬 수 있죠. 어, 뭐 로고 타입이나 뭐 아니 뭐 심볼이나 이렇게 단독적으로 들어가는 경우 음, 좀 아까 또 기하학적인 도형의 형태를 응용하는 경우는 뭐 어떨지 모르지만 특히 로고 타입으로 가는 경우는 아주 창의적일 수는 없잖아요. 가독성이 제일 좋긴 하지만 근데 이렇게 네거티브 공간을 활용해서 하다 보면 재미있는 연출이 되고 디자인의 역량도 잘 드러날 수 있어서 많이들 선호를 한다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근데 이제 이건 정말 디자인의 역량이 잘 나타나야 가능한 거란 생각이 들어요. 잘못하면 정말 어, 조악한 디자인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일곱 번째, 우아한 라인이에요. 얇고 우아한 느낌의 선을 사용하는 한동안 굉장히 한 4년, 3, 4년 전에 이 얇은 라인으로 된 그 디자인이 아이덴티티 디자인 쪽에서 굉장히 유행했었어요. 간결하고 세련되고 그런 디자인이 나오기 때문에 유행한 것 같은데 간결하고 세련된 디자인은 고급스럽고 전문적인 느낌을 준다. 단 이 느낌을 사용할 때 너무 큰 로고는 피하는 게 좋다. 힘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 사인이나 이런 식으로 들어가거나 이럴 경우 브랜드 BI 쪽에는 맞을 수 있죠. 이거야 이거. 이렇게 얇은 서체들을 이용하는 거. 아무래도 좀 부드럽고 얇기 때문에 이게 라인들 쉐입이 좀 달라 보이긴 하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들 선호했었어요. 근데 굉장히 이게 이제 웹상이나 이렇게 작은 사이즈로는 그 특징들을 잘 강점을 살릴 수 있는데 이게 좀 CI로 넘어가서 어떤 기업을 대표하는데 외부에 막 주변에 빵빵하게 막 엄청나게 산세리프 서체로 꽝꽝 때린 그런 디자이너 옆에 얘네들이 있으면 어떨까요? 좀 힘을 못 받겠죠. 근데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가르쳐 보면 이 얇은 서체를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한 친구들이 많았어요. 아무래도 그런 좀 여기서 말하는 우아함이
여러분의 그 시선을 자극했었는지 모르지만 되게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울려야 된다는 거죠. 아무 때나 이 서체에 이런 분위기를 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조화로움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그 제품, 그 기업의 정체성과도 어우러져야, 맞닥뜨려져야 좋은 거지. 밑도 끝도 없이 우아하다고 해서, 좋아한다고 해서, 트렌드라고 해서 쓸 수는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 탓은 여기까지 할게요. 남은 그 트렌드가 좀 더 있어요. 그거까지 3차시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차시로 3차시로 넘어갈게요.